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서클이 어제 장이 종목이 많이 빠져서 새로 신규 전략을 하나 더 투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클 말씀드릴 거고요. 코이브 투자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클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보면 요 하얀 선이 화이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오늘 이제 설명드릴 AVWAP 지표인데요. 보시면 처음 상장했을 때 AVWAP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AVWAP을 또 진행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보시면 요 안에 갇혀 있는데, 저는 188불 88전이 요 지금 하얀 선 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하면 일단 매수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16불 68전이 오면은 타겟으로 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VWAP 전략이라고 해서 총자산의 2%를 88전에 매수를 할 거고, 리스크는 얼마나 지느냐, 아까 보시지만 ATR선이 26불 55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188불 88전 매수 가격에서 ATR만큼 리스크를 지겠다 하면 그게 162불 33전입니다. 그래서 188불 88전에 매수, 162불 33전에 스탑. 그다음에 타겟은 얼마냐? 여기 화이트선 여기를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216.68에 제가 타겟을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 대비 타겟은 1.05배입니다. 그래서 1.05배 R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매수 주문을 넣어놨는데요. 일단 188불 88전에 10주를 사자고 넣었고요. 2,000불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 프로핏은 216.68불에 걸려 있고요. 스탑 로스는 162.33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주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은 다시 우리가 안전마진 전략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1%는 202불 87전에 매수가 됐었는데 수익이 나다가 지금 어제자로 손실을 보게 되고요. 그 밑에는 183불 164불에 추가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체결이 되면 평단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절반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씩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서클도 지금 두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이브도 두 개 전략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략 한 개는 첫 번째는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총 계좌의 50%를 저희가 투자를 할 거다. 그래서 1차 진입은 125불에 10%를 매수를 했고요. 2차 진입은 현재 112불 40전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화이트 라인 돌파 전략. 이게 그 앵커드 VWAP 전략이죠. 총 투자금의 20%를 넣을 텐데 상단 지표 도달 시 그게 이제 그 지표가 1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4불 64전 위치에 있어서 여기 오면은 진입할 거다. 그래서 코이브 보시면 어제 계속 음봉으로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제 좀 이제 상승을 해줬죠. 지금 현재 129불 77전에 놓여 있고 상단은 154불 64전 네 여기 놓여 있습니다. 요걸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하단은 요 선이 109불 45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다 하고 저희는 112불 40전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지표 VWAP을 설명드릴 텐데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WAP 지표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고요. 특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짧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말해주는 진실을 담은 지표 VWAP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프로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WAP의 기초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완전히 마스터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음 네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 왜 단순한 평균보다 거래량 가중평균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둘째는 VWAP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밝혀볼 거고요. 셋째는 골드만삭스나 블랙락 같은 대형 기관들이 실제로 VWAP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들의 거래 패턴을 읽는 법을 좀 배워보겠고요. 넷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VWAP의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앵커드 VWAP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두 번의 시험을 봤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중에 간단한 퀴즈에서 90점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기말고사에서 60점을 맞았다네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평균이 75점이잖아요. 근데 이 평균 점수가 공정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가중평균입니다. 더 중요한 시험에 더 큰 비중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퀴즈에 20%, 기말고사에 80%를 두면 가중평균 점수는 66점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평가겠죠. 주식시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주가가 150에서 151불에 움직였다고 치면 150불에 만주가 거래됐는데요. 151불에는 100만주가 거래됐습니다. 어느 가격이 더 중요할까요? 151불, 100만주가 거래된 가격이 더 중요하겠죠. 그만큼 더 많은 매수자와 많은 매도자들이 그 가격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00만주가 거래된 가격하고 만주가 거래된 가격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정 가격에서 높은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가격 지점에서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결국 어떤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 가격대는 말하자면 그날의 격전지였던 셈이죠. 가장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가장 많은 확신이 교환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는 뜻은 뭔가요?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격대라는 뜻도 됩니다. 부유합은 바로 이런 확신의 크기를 가중치로 삼아서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 이동평균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최저가하고 최고가, 그 다음에 종가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를 대표 가격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어난 거래량을 곱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거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가져오고 그 수치를 총 거래량으로 나눈 겁니다. 와,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머리가 아프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평단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는 주식 혹은 A라는 주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1000주를 100불에 사셨고요. 또 1000주를 200불에 사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어떻게 구하시나요? 100불 곱하기 1000주, 200불 곱하기 1000주 해가지고 거래 대금 두 개를 더하겠죠. 그리고 뭐로 나눌까요? 총 거래량 1000주 했으니까 2000주잖아요. 그 2000주로 나누게 되면 내 계좌에 있는 애플의 평단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중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유합 지표라는 것은 뭐냐? 오늘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는 모든 거래를 다 더해서 한 계좌에서 거래된 걸로 치고 그거의 평단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루 평균 단가를 계속 구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도 자세하게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 저가하고 고가를 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종가입니다. 종가가 왜 중요하느냐? 거래를 다 마친 다음에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싸움이 끝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요 세 개를 합쳐서 나누기 3을 하면은 기준가가 나옵니다. 그게 대표 가격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봉에 9시 31분 1분 봉이라고 치면 9시 31분 데이터에 고가가 151불 20전, 저가가 150불 80전, 종가가 151불. 그러면 그 세 개를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151불이 대표 가격이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다 뭘 하느냐? 거래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주가 거래됐다. 그럼 총 거래 대금이죠. 7,550만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계속 더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 계좌에서 평단 구할 때도 계속 더하시잖아요. 주수 곱하기 주가에서 계속 더하시잖아요. 그걸 더하고 맨 마지막에 뭘 하냐? 거래량으로 총 거래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유합이 하루 종일 모든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누적해서 계산하고 있다. 이런 게 부유합의 핵심입니다. 실제 애플 주가 가지고 9시 31분, 32분, 33분 이러면서 어떻게 부유합이 계산이 되는가를 이제 수치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거래가 되지만 이런 원리에서 구해지는구나. 즉 계속 아침에 시작해서 계좌의 평단을 즉 지금 거래되는 모든 게 내 계좌에서 거래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평균 단가를 계속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현재 주가가 V합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이것은 강세 신호로 봅니다. 왜일까요? 투자자들이 하루 종일 거래된 평균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평단이 100원인데 120원, 130원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평단보다도 더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승 신호고요. 이때는 매수 압력이 우세하다는 신호도 받아들입니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V합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12시가 되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신데렐라 같은 얘기죠. V합도 다음 거래일이 시작되면 모든 계산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V합은 딱 하루살입니다. 하루용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모든 거래 정보가 싹 없어지고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부 리셋이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은 정말 그럴까요? 투자자들의 기억과 심리가 매일 밤 0으로 초기화될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가 월요일 장마감 후에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다고 보면 화요일 아침에 주가가 10%로 갭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강세를 보이면서 V합선 위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수요일이 되면 이 모든 정보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월요일에 테슬라가 $800에서 산 투자자들은 수요일이 됐다고 해서 자산이 얼마에 샀는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는 여전히 중요한 심리적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손익분기점이자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적인 부합은 이런 연속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매일매일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만들 뿐 며칠, 몇 주에 걸친 큰 시사점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이들 사용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어진 서사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거래는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고 내일의 거래는 오늘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특히 중요한 뉴스나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그 영향력이 며칠, 심지어는 몇 주까지 갈 수 있죠. 뭐 실적 발표가 나왔다든지 FDA의 승인을 받았다든지 주식이 분할을 발표했다든지 또 새로운 상품이 론칭됐다든지 CEO가 교체됐다든지 뭐 이런 여러 중요한 이벤트는 영향을 길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일어난 시점부터 시작되는 V합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하기 위해 개별된 게 앵커드 V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A V합, 앵커드 V합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한 앵커드 V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이벤트부터 시작돼서 몇 주, 몇 달간 지속되는 V합을 실적 발표, 뉴스, 기술적 돌파 등을 기준점으로 삼는 방법,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장기 포지션을 추적하는 법, 진짜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법,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드 V합을 마스터하면요, 여러분 시장의 진짜 이야기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작된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혹은 어떤 가격대가 정말 중요한 심리적 기준점이 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화이트 라인 지표도 바로 앵커드 V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거래량이 많은 가격은 높은 확신이 있는 가격이다. 더 중요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둘째, V합은 누적 가격을 누적 거래량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중평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셋째는 V합보다 현재가가 높이 있으면 강세다. V합보다 아래에 있으면 약세다.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넷째는 기관 투자가들은 V합을 공정가격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추세의 기준으로 삼고 모멘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지만 매일 초기화돼서 하루짜리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드 V합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90%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앞서 계신 겁니다. 그럼 진짜 그래프상의 V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덱스 200 ETF입니다. 오늘 장중에 제가 바로 찍어 온 건데요. 이게 어제 장이었고 5분봉입니다. 이게 오늘 장입니다. 어제 장도 보면 V합이 시작해서부터 계속 하향 추세를 밟았고요. 그 주가는 V합 아래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하향 추세에 있었구나. 진짜 그렇게 되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보면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어제의 하향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또 V압이 여기서 새로 리셋이 되면서 시작했는데 계속 내려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등을 줬다가 V압선에 또 터치를 하고는 또 리젝션을 당했고요. 또 터치하고 리젝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V압선을 상향 돌파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을 때는 V압선이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장 한번 볼까요? 어제하고 그제 S&P 500 ETF의 V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못 쓰는 게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ETF를 쓰면 이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V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필요하니까요. 보시면 어제는 갭상승을 통해서 초반에는 V압선이 이렇게 상향 추세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 위에서 막 거래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또 한번 V압을 터치하고는 또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제 2시서부터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쭉 심하게 밀리면서 V압선이 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렸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읽어볼 수 있냐면요. 지금 8월까지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액티브 매니저들이 주식을 많이 좀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V압선 위에 있으면 그런 기관 투자가들은 종가 무렵에 주식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런 기관 매물들이 나오면서 쭉 끝까지 그냥 밀고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요. 다음날 보면은 그 하락 추세를 V압이 계속 딸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이 많이 이제 빠졌다 이제 반등을 쭉 해서 V압을 뚫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더들은 이 V압선을 뚫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V압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그러면 그저께도 배우셨죠? 이 봉 프라이스 액션을 보면 저점 갔다가 다시 V압선을 올리고, 저점 갔다 올리고, 또 밀렸다가 또 올리고, 밀렸다 올리고. 그래서 이 V압선이 진짜로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가 한번 훅 빼서 이거를 리퀴디티 스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물량을 다 확보하고는 위로 쭉 당겨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했을 때 보통은 이제 매수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좀 멀리 벌어지면은 또 매도를 하고, 그럼 V압선으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종가 무렵엔 또 그거를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 V압선을 보면 그래도 꽤 중요한 맥자리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그저께 V압 라인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움직였고요. 잠깐 깼지만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했고, 그 후반 무렵에 물량이 나오면서 V압선이 굉장히 많이 밑으로 깨졌었죠. 그러다가 오전에 또 개파락을 했다가 한번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V압선을 또 뚫습니다, 위로.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한번 깨졌다가요, 여기서 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좀 올라가죠. 그리고는 계속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이걸 활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요, 제가 이제 다음에 V압 전략들 쭉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초반 1시간 정도는 그냥 지켜봅니다. 여기서는 워낙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이런 돌파할 때나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나 재돌파할 때, 이럴 때 보통 사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럴 때 사던가. 그래서 이 V압 전략을 쓰면 굉장히 승률도 높고 꽤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V압 전략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상세한 전략 이런 내용들은 이게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AV압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그걸 실전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